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김기택 시인의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의 구분은 있지만 행의 구분이 없는 이런 시를 뭐라고 하죠? 산문시입니다. 산문시고 제재가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라는 제재는 일상적이지 않죠. 흔하지 않는 시적 대상을 제재로 했기 때문에 발상이 특이하다. 그래서 발상의 특이성을 느낄 수 있는 시예요. 그럼 바퀴벌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과 같은 생물이란 것을. 그럼 여기서 저것은 뭘 말할 거예요? 바로 바퀴벌레를 말하는 거죠. 저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바퀴벌레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퀴벌레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야. 그 바퀴벌레도 생물이야. 믿을 수 없어. 원래는 믿을 수 저것들도 생물이란 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 배열을 바꾸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도치법이라고 하죠. 도치법을 통해서 바퀴벌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고 바퀴벌레에 대한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퀴벌레들도 사람과 같은 생물이요? 오 마이 갓,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의 표현이죠. 말인가? 놀라움의 표현. 왜요? 바퀴벌레도 생명인데 어떻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도 저렇게 비대해져 커져 몸집이 커지면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놀라움. 그죠?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 같으면, 즉 생물 같으면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 저렇게 비대해질 수 없을 텐데 저 바퀴벌레는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도 저렇게 잘 크고 있네 라는 놀라움이죠.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넣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죠. 그렇죠? 살충제는 곤충을 죽이기 위한 약품인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딱딱하고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지? 라는 것은 또 놀라움의 표현이면서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영탄법이 쓰인 거예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영탄법.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왜요?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게 뭐야?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놀라움? 바퀴벌레의 끈질길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 입을 벌릴 수밖에 없어. 정말 놀랬어. 새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바퀴벌레는 살충제와 시멘트를 먹고도 저렇게 민첩하게 아주 기동성 있게 잘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의미죠. 뭐에 대해서 입을 벌린 거예요? 새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 입을 벌린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도치법이네요. 도치를 통해서 이 바퀴벌레의 외부 자극, 즉 시멘트나 이 살충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서 비대해지고 그것을 마시면서도 소화작용을 하죠. 시멘트를 똥으로 바꾸는 이런 바퀴벌레. 또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민첩하게 잘 대처하는 이런 생명활동에 대한 반응이죠.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긍정적 놀라움이 아니고 부정적 놀라움이죠. 그런데 감탄문을 통해서 영탄법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얘를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반어적 표현, 바퀴벌레의 놀라운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살충제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시멘트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흙 속에서만 살았는데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시멘트가 쓰이죠. 아파트. 그럼 현대 문명에서도 잘 견뎌내는 바퀴벌레의 모습. 그 다음에 살충제는요.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살충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는 그것을 소화까지 해가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충제와 시멘트는요. 현대 문명, 현대의 오염된 문명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멘트도 없었고요. 살충제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멘트와 살충제를 쓰게 되었고 이렇게 시멘트와 살충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따라서 바퀴벌레도 이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예요. 따라서 바퀴벌레는 환경오염의 실태를 보여주는 구체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현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다른 시제가 또 나와서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1년에서는 바퀴벌레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2년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그러니까 이때는 환경이 오염되기 전을 말하겠죠. 그리고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이때도 환경오염 전이네요.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것들은 바퀴벌레들이죠. 부정적인 거죠. 여기서도 바퀴벌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저것이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요. 있었을까?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라는 거니까 과거, 바퀴벌레의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겠네요. 바퀴벌레의 과거 모습 어디에 살고 있었지? 환경 오염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라는 상상이죠. 그럼 흙은 환경오염 이전의 세상, 시멘트는 환경오염이 된 세상. 집, 시멘트로 만든 집이니까 환경오염에 물들은 혹은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환경 파괴된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요. 물이, 그러니까 자연이 살충제가 되었어요. 살충제는 부정적인 환경이 오염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다시 먹이가 되었어요. 역시 바퀴벌레의 먹이니까 부정적인 것이 겠죠.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런 상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추측해 보는 거죠. 누가요? 바퀴벌레가요. 빙하기 그 세월에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서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빙하기라는 것은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아주 극한의 자연 상태인데 그 세월에서도 그 두꺼운 얼음 속에서도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씨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의 씨, 또 1년에 나온 새덩이는 모두 바퀴벌레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바퀴벌레의 속성은 뭐예요? 그 세월에 빙하기에도 살아남은 수만 년 동안 썩지 않을 금속의 씨. 금속이라는 것은 차갑고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생명적, 반자연적인 바퀴벌레의 속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시어가 바로 금속의 씨, 새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물은 환경 파괴 이전의 세계고, 살충제, 시멘트는 환경 파괴된 이후의 세계, 흙은 환경 파괴 이전의 세계.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상징적인 시어가 될 거예요. 흙, 물은 긍정, 시멘트, 살충제는 부정. 그래서 대조적, 대비적 시어를 통해서 자연의 현상, 흙,
물과 비자연적, 반자연적, 생명적인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흙과 나무도 있네요. 흙과 나무, 흙과 나무, 물은 다 뭘 상징하는 거죠? 자연을 상징하는 대유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유법은 뭐예요? 하나의 속성으로 전체를 대변하는 것. 대유 중에서도 제유라고 하는데 그냥 대유법이라고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도 이런 빙하기에도 살아남은 바퀴벌레의 환경오염에 대한 적응력을 있었을까라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호기심 어린 시각을 보여주고 있네요. 혹은 의문 어린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자, 이 바퀴벌레들은 과거 환경오염되기 이전부터 생명을 쭉 유지해 오고 있다가 환경이 오염된 시멘트가 되고 살충제가 된 이후에도, 즉 환경 오염이 된 이후에도 더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을 거야 라는 추측의 모습인데, 바퀴벌레 과거의 모습을 추측한 것이죠. 그 다음 3년을 볼까요? 자,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누른 벌레들이 나올지도 몰라. 앞으로 나올 거야 라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추측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로봇은 역시 반생명적, 반자연적인 대상이죠. 로봇처럼 저 바퀴벌레들은 정말 철판을 온몸에 누른 벌레들이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진화한 바퀴벌레죠. 어떻게 진화했어요? 환경오염에 적응하면서 더 강력하게 진화한 바퀴벌레, 다른 말로 변종벌레가 나올지도 몰라.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환경오염이 되기 전부터 살았던 이 바퀴벌레가요, 환경오염이 된 이후에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환경오염이 더 심화될 건데, 이런 환경에서는 변종벌레가 나와서 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닐 거야 라는 우려의 정서를 몰라라고 표현했네요.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도 몰라. 역시 몰라라는 서술을 반복하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죠. 어떤 경각심이요? 이대로 간다면, 즉 환경오염이 더 심화된다면 바퀴벌레는 완전 이렇게 더 강력해질 것이야. 이런 환경오염의 극단에 치닫게 될 것이야.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환경오염의 극단이죠. 극단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야 라는 염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빙하기는 뭐예요?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미래에도 볼 거야. 보이지 않는 미래의 빙하기가 또 올 거야.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둔 채, 아까 이 씨를 무슨 씨라고 했죠? 금속의 씨라고 했잖아요. 금속의 씨를 감추어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떤 때가? 더 환경 오염이 심각해진 때를 바퀴벌레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맑은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부분이네요. 봐봐요.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누구의 입장에서요? 바퀴벌레의 입장에서. 바퀴벌레 입장에서 아까 현재 모습이 어땠어요? 현재 모습이 아주 민첩하고 살충제와 시멘트를 먹고도 무슨 똥을 넣어요? 시멘트 똥을 넣으면서 아주 비대해졌는데, 앞으로는 이대로 지속된다면 환경오염이
극단의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상황을 강조한 건데,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아직은 암에서 스모그가 맑고 폐수가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된 환경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아까 1년에서 바퀴벌레는 현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이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바퀴벌레는 지금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해지면 더 비대해질 거야. 왜냐하면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맑고 폐수가 깨끗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할 거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환경오염이 극단에 이르러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단어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퀴벌레의 진화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년에서는 현재 바퀴벌레가 사람이라면, 생물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즉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도 이렇게 비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끈질긴 생명력 때문이다. 그러면서 도치와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환경 오염이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연에서는 바퀴벌레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추측이었어요. 환경 오염 되기 전에 이미 바퀴벌레는 자신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었을까? 어떤 표현으로요? 금속의 씨, 그 다음에 빙하기, 또 새덩이라는 바퀴벌레의 속성을 제시하면서 바퀴벌레 과거의 모습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환경 파괴 이전의 흙과 나무, 물, 그 다음에 환경 파괴 이후에 시멘트와 살충제를 대조적으로 보여줬고요. 3년에서는 이대로 지속된다면 바퀴벌레는 더 비대하게, 더 강력하게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를 또 반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3년에서는 몰라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고요. 2년에서는 있었을까라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과거 바퀴벌레 모습을 상상해 보는 연이었고요. 1년에서는 말인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을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바퀴벌레라는 좀 특이한 소재, 그죠? 발상이 특이하죠? 이런 특이한 소재를 통해서 환경이 파괴된 현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따라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요. 특징은 산문적 진술이죠. 연의 구분은 있지만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적 진술을 통해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반어와 도치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역시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습니다. 흙과 나무, 환경 파괴 이전의 것, 물 역시 그렇고요. 시멘트나 살충제는 환경 파괴 이후의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 화자는 어떤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생태주의는 뭐예요? 자연도 인간의 일부로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생태주의 입장에서. 우리 전 시간에도 사과를 먹는다. 한민복 님의 시에서 생태주의적 관점을 본 적이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